공주의 흙냄새 교실. 윌리엄스는 끝내 아이들 손에 씨앗을 쥐어주었다. 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공주 영명학교 뒤뜰 흙은 사람 발에 오래 밟혀 질척하게 꺼져 있었고 교실 창틀 아래로는 젖은 흙냄새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젖은 집신 냄새와 덜 마른 저고리 냄새와 막 깎은 연필가루 냄새가 섞여 떠다녔습니다. 그날 윌리엄스는 칠판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검지도, 아주 붉지도 않은 기를 먹고 눅눅해진 흙. 그는 한참 그 흙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들도 따라 조용해졌습니다. 교실 뒤편 어딘가에서 젖은 소매로 코를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참다가 끝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 처막 끝에서는 빗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툭, 툭, 툭. 윌리엄스는 흙을 손으로 한 번 더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흙이 조금 묻었습니다. 그는 손을 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장이라면 칠판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고 규칙을 말하는 일이 먼저였을 텐데, 그런데 그날 그는 젖은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슬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 끝쪽 비료에 맞은 작은 밭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돌이 많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은 계속 나왔습니다. 뒤집으면 또 나오고 화내면 또 나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나씩 옮겼습니다. 그 흙을 윌리엄스는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흙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손가락 사이로 흙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 시장 골목 쪽에서는 나무 슬에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흔들려 왔습니다. 철컥. 무거운 바퀴가 젖은 길을 누르는 소리. 윌리엄스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흙을 오래 견딘 데서 올라옵니다. 그 뒤로는 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공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연필을 쥔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교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아주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 똑, 똑.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영명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농사 짓는 집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논일 돕고 오는 아이도 있었고 짚을 묶다 늦게 뛰어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늘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졌고 비 오는 날이면 바지단 끝이 늘 젖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 손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수업하다가 성경책 넘기는 손, 공책 붙드는 손, 젖은 치맛자락 움켜쥔 손, 그리고 그 손으로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학교 뒤편 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에도, 수업 뒤에도, 비 온 다음에도 학생 몇 명이 따라 나와 있곤 했습니다. 삽은 늘 모자랐습니다. 호미도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돌을 골랐습니다. 누군가는 젖은 짚을 옮겼습니다. 그는 학생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거기 물 고였어요. 그쪽은 씨앗 너무 깊어요. 흐르기 숨쉬게 해야 합니다.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흐르기 숨쉬게 해야 합니다. 또 말했습니다. 흐르기 숨쉬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말했을까요? 비는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실 바닥은 눅눅했고 아이들 발자국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발을 가만히 비볐습니다.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는 교탁 위에 놓인 씨앗 봉투를 만졌습니다. 종이 봉투 끝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펴서 말리듯 손으로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말 없이. 창문 밖에는 안개처럼 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주 읍내길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끝마다 물이 흘렀고 멀리 장터 쪽 등불이 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교실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공책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글씨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잉크 번진 자국도 많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쓴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공책 위에 손을 오래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밭에는 다녀왔습니까? 학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손등에 마른 흙이 붙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공책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조선의 시골은 흙을 오래 붙들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굽는 해가 오면 학교도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공책보다 쌀이 먼저였습니다. 교실보다 논두렁이 먼저였습니다. 윌리엄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끝나고도 학생들과 흙을 뒤집었습니다. 비탈진 땅에 물기를 냈고 돌을 걷어냈고 씨앗을 나눠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교장이 왜 저러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 사람이 왜 흙묻히며 돌아다니나 멀리서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장화를 신은 채 집모자를 눌러 쓴 채 비 오는 날에도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학생 몇 명이 밭 가장자리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흙이 질어서 잘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윌리엄스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풀뿌리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하나가 슬쩍 그를 쳐다봤습니다. 윌리엄스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 남았다고 말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큰 설교도 아니었는데, 큰 사건도 아니었는데, 그저 같이 흙에 손 넣고 있었을 뿐인데, 밤이 되면 영명학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교실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재를 정리하기도 했고, 학생 이름을 적기도 했고, 씨앗자루 수를 세기도 했습니다. 한 번 세고 또 세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씨앗도, 농기구도, 학비도. 그는 종종 계산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 밤골목은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기온 뒤에는 흙길이 번들거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질척한 발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철펑, 철펑. 그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봄농사철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자꾸 학교를 빠졌습니다. 들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는 직접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시골길, 비탈길, 젖은 집 냄새, 낡은 초가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신발에 흙을 잔뜩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쉽게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급하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호미, 마른 집단, 비어있는 쌀 뒤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 뒤에도 한참 침묵이 있었습니다. 바람만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학생들은 그를 무서워하기보다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글을 틀리게 읽어도 곧바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밭에서도 그랬습니다. 씨앗 심고 바로 캐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비 오는 날 지나고 햇빛 뜨는 날 지나고 흙이 마르는 시간 지나고 그는 학생들에게 자꾸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손으로, 손끝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작은 싹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윌리엄스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기에 젖은 흙 사이로 연한 초록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했습니다. 멀리 닭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훔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싹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 가장자리를 조금 눌러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책장을 넘기듯. 그리고 다시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학생들은 유난히 조용히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계절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래 오는 날도 있었고 흙먼지가 날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운동장 흙이 얼었습니다. 학생들은 입김을 내쉬며 손을 비볐습니다. 윌리엄스는 교실 난로 가까이에 씨앗자루를 두었습니다. 멀지 않게 하려고. 그는 자꾸 만졌습니다. 씨앗자루를 혹시 젖지는 않았는지, 혹시 곰팡이가 피진 않았는지 밤늦게까지나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 희미한 불빛, 창밖 겨울바람, 그리고 씨앗자루를 손으로 눌러보던 사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작은 씨앗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씨앗을 주게 될 학생들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영명학교를 떠올리던 사람들은 교실 냄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젖은 흙 냄새, 연필 깎는 냄새, 비 맞은 집신 냄새, 그리고 수업 끝난 뒤 학교 뒤편 밭으로 걸어가던 발소리. 누군가는 아직도 기억했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창문 곁에 서서 말없이 흙을 만지던 사람을, 학생 이름을 천천히 부르던 목소리를, 잡초를 같이 뽑던 손을, 그리고 끝내 아이들 손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쥐어주던 모습을. 아주 오래, 정말 오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